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봄쯤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산이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오면서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겨울이 더욱 큰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이 예전과 다르게 돌아가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그 이후 지역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박태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서 고민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저희 지역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휴관을 권고받았고 또 7월까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사회복지관 등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복지시설 중 약 한 99% 이상이 지금 휴관하였고 지침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금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제공자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올 초부터 여름까지 이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죠. 네. 지역구로 계신 양주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저희 양주 지역의 대부분의 복지관도 문을 닫은 상태고요. 예. 그렇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적 돌봄 서비스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후원금품 지급이나 생필품 키트 전달, 급식 등과 같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으로 지금 현재 비상 운영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돌봄 서비스를 포함해서 소규모 단위의 지역으로 갈수록 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역사회에서의 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복지관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예.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 교육과 조직화 사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심리 방역을 위한 서비스와 같은 그 돌봄 체계가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역마다 이런 종합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이 시설은 충분히 있는 편입니까? 이게 복지관을 개수로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서비스 대상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양한 복지관과 시설들이 이게 좀 설립 운영되고 있고요. 예.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그 지역사회 복지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복지 증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면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예. 지역 내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비중이 이제 복지관의 개수로 따지기보다는 지역사회 복지관이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지역 복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또 사회복지관의 고유 기능의 강점을 토대로 예. 서비스 기능을 조정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그 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관 수보다는 기능이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그 지역 복지관의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복지관도 상황이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이 사회복지관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예,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이 거점 공간으로서 올바른 방향성을 좀 정립하자라는 그런 토론회였고요. 예,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예, 심리 방역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든지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복지관의 기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예. 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복지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복지 서비스에도 이제 물론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위의 이제 복지 서비스는 현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소규모로 나눠서 진행한다거나 또한 그 위기가정 사례 관리는 이제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서비스 등은 비대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체려가는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예. 대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면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비대면 복지 서비스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제 지역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예를 들면 예, 비대면 이제 서비스 현황으로는 이제 가족 기능을 강화를 위한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노인 정서 지원을 위한 이제 악기 영상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 교육 아동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그런 비대면을 활용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 있어서는 비대면 서비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빨리 이게 마련돼야 된다고 그런 예. 필요한 사항이죠.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변화가 계속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또 이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이 향후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당분간 코로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전환한다든지, 또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이룬다든지, 예, 이런 급변한 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좀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얘기가 됐나요? 네, 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예, 가장 공감대가 컸던 부분은 이제 지역 자원의 이제 네트워크와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지역 통합 플랫폼 구축이 절실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많으셨고요. 예,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의한 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해주셨고, 예,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지관의 규모와 개수보다는 이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예. 자,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이 기본소득 연구 포럼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공동으로 의견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고 예, 또 3단계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확진자가 추가로 증가하고 있고 언제 코로나가 꺾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인분들의 피해와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의원들의 일부 의견이 맞는 분들이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 도민운동 제안과 함께 예,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이제 선별적 방식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올해 그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관심도 역시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경기도가 이제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면서 경기 그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고, 당시만 해도 이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안정화되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좀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효과성이 검증됨으로써 기본소득의 평가가 좀 변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비교적인 긍정적 그 역할을 했는데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도 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코로나19 네. 상황이 끝나고도 이 기본소득 계속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저는 뭐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이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뭐 4차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자리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최근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예. 또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원인은 기후 변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이 저희 정부에서 이제 펼치고 있고요. 이 시행에 따르면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고요. 기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바뀔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있어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분들은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하다 이렇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올 것이고 불평등에 대한 해소 요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불안정한 삶의 변화에 대한 떠오르고 있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만의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연구 영역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본소득은 계속 논의돼야 될 부분이다. 네네. 자, 올해도 곧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논의들이 내년까지도 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십니까? 일단 지역사회 복지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향후 이제 기초 지자체 단체와 이제 저희가 충분한 많이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의원님들과 함께 또 다른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예. 또 사회적 약자, 특히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이제 특별교통수단 문제점에 대해서도 최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개선 방안에 대해 좀 논의와 연구를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좀 연구 포럼 활동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녹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박태희 의원이었습니다.